함수들하고 봅시다. 중학교 때 많이 언급했죠. 1차 함수랑 2차 함수 이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행했을 때도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용함수, 3차함수, 4차함수 이런 함수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든 걸 종합하는 게 고등상에서 맨 마지막에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재정리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함수를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라는 간단한 예시로 배웠지만 이제 이 함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공부했던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질문 한번 봅시다. 함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함수가 뭘까? 라고 하면 정확한 정의는 이런 거예요. 제가 두 집합을 가져요. 뭐 A, B든 뭐 X, Z든 상관없어요. X, Y 두 집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Y의 원소에 각각 대응된 근데 그 각각이 하나씩 대응돼요. 이것을 함수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제가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어요. 여기 안에 원소들이 있겠죠. X의 원소들이 Y 원소에 각각 하나씩 대응될 때 그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X라는 집합에서 Y 쪽의 집합으로 연결된 함수 F 땡땡 X는 Y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게 대응이 뭘까? 대응이 대응은 훨씬 더 큰 집합이에요. 큰 영역이에요. 그냥 집합 X, Y가 있어요. 집합 X, Y에 대해서 X의 원소를 Y의 원소에 짝지어준다, 연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집합 XY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을 그냥 X 원소랑 Y 원소를 연결시켜놓은 것, 짝지어준 것, 이것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해요. 그럼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봅시다. 함수는 대응은 대응인데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모든 원소가 대응이어야 돼요.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 원소에 각각 하나씩,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그것을 함수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통 떠올리는 게 1차 함수 또는 2차 함수일 거예요. 근데 이것에 우리가 이미 선행을 했으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직선이거나 곡선이거나 이런 이어져 있는 모양이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게 대응, 연결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점이 모인 직선이나 수많은 점이 모인 곡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점과 점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훨씬 더 쉽게 배우자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X가 있고 Y가 있어. X하는 원소가 뭐가 있냐면 1, 2, 3이 있어. Y에 원소가 뭐가 있냐면 4, 5, 6이 있어. 그래서 내가 대응시켜볼 거야. 2는 4로, 3은 6으로, 그 다음 3은 5로
되게 찝찝하지. 우리가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대응이에요, 대응. 그냥 x에 있는 원소들을 y에 있는 원소랑 연결해주는 것, 이것을 대응이라고 해요. 선생님, 1은 연결 안 했는데요? 연결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 3은 2개를 연결했는데요? 네,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것을 연결 상태를 우리는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대응 중에 함수라는 친구는 자, 보자. 이 왼쪽, 여기 들어진 예시가 함수가 되지 않는 이유, 이거를 한번 찾아보자. 자, 위에 있는 게 함수에 대한 정의예요. x의 모든 원소가 출발을 해야 돼. 그거 확인해 봅시다. 출발 안 한 원소 있나요? 1 있어요. 그래서 1은 대응되는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그 다음. 네, 얘는 체크했어요. 1이 우리 달래라는 것을. 그 다음에 y 원소를 각각 하나씩만 대응해야 돼요. 그럼 그걸 어기고 있는 예시가 있나요? 3이요. 네, 3이 지금 각각 하나씩이 아닌 2개를 선택을 했어요. 다시 한번. 얘가 함수가 아닌 이유가 2가지 이유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1은 함수 값이 없다. 대응되는 선이 없다. 두 번째, 3이라는 숫자는 대응은 되는데 2개를 연결해버렸다. 한 개보다 더 많은 선을 연결했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원소가 이 2가지 규칙을 지켰을 때 함수라고 해요. 다시 한번. 대응이 함수가 되려면 규칙을 2가지를 지켜야 돼요. 첫 번째, 모든 원소가 연결돼야 돼요. 근데 그 연결이, 두 번째 규칙,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요. x에서 쏠 수 있는 화살표가 하나여야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른쪽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보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규칙 한번 생각해보죠.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가지고 있나요? 네, 첫 번째 규칙 통과. 두 번째 규칙, 모든 x들이 y에 하나씩 연결되어 있나요? 여기서 하나 찝찝한 게 선생님 6에 2개가 몰렸는데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 다시 한번. x에서 원소를 쏘는데 다 쐈냐? 네, 다 쐈어요. 두 번째, 하나씩만 쐈냐? 네, 하나씩만 쐈어요. 우리는 결과가 몇 개씩 도착했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씩만 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 안 되는 이유가 2가지 화살표를, 2가지 대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있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얘는 함수예요? 네, 얘는 함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얘를 그래프로 표현해볼게. 오른쪽이 x의 원소들, 세로가 y의 원소들이야. 자, 그러면 여기 1, 2, 3. 여기 1, 2, 3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리자. 그러면 여기가 4, 5, 6이라고 해볼게. 그럼 저 그래프는 1에서 4를 선택해요. 2에서는요 6을 선택하고요. 3에서는 6을 선택하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것은 함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봤던 함수들이 실수 전체인 정의역을 갖는 함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끊어져 있는데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원소 3개가 대응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얘 한번 봐보죠. 저것도 그래프로 그릴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그릴 수 있죠. 여기 x, 여기 y. 자, 1, 2, 3. 마찬가지 끊었을 때 여기가 4, 5, 2. 자, 1은 선택을 안 했어요. 2는 4를 선택했어요. 3은요 5랑 6을 선택했어요. 얘는
그래프가 아니고 대응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규칙 1이랑 규칙 2 찾아보자. 규칙 1이 뭐였냐면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쌓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봐봐. 1번 함수값 있어요? 네. 2번 함수값 있어요? 네. 3번 함수값 있어요? 네. 이게 1번 규칙이에요. 자, 그럼 얘 봐봐. 1번 함수값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규칙 1을 위반한 거야. 2번 함수값 있어요? 네. 있어요. 3번 함수값 있어요? 네. 있어요. 함수값은 있어요. 자, 규칙 2가 뭐냐면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요. 함수값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얘 봐봐. 함수값 하나예요? 네. 함수값 하나예요? 네. 함수값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는 규칙 1, 2를 다 만족시키는 거고요. 함수값 얘는 어차피 1번 자체가 안 맞았으니까 함수값 한 개예요? 네. 함수값 한 개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얘는 규칙 2를 얻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만 보고도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개념 익힘이 2번 한 번만 가볼까? 프린트. 자, RS. 개념 익힘 2번에서 기억 함수인 그래프인 것만 모두 고르래요. 기억 함수인가요? 네. 규칙 1, 2 다 지켜요? 네. 니은은요? 함수예요. 디귿은요? 아니에요. 왜요? 규칙 몇을 어겼어요? 1도 어겼어요. 왜요? 원에 대응하는, 자, 잘 봐봐. 지금 내가 이쪽 영역에서 함수값을 생각하면 함수값이 있나?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규칙 1 어겼다.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규칙 1 어겼다. 우리는 언제 규칙을 만족했냐? 여기 접할 때. 이 부분 두 접. 그 안에는 규칙 몇을 어겼어? 2를 어겼어. 왜? 함수값들이 각각 몇 개씩이야? 2개씩. 그래서 우리는 원의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1차 함수를 직선의 방정식 두 가지 이름이 있는 이유는 1차 함수는 직선의 방정식. 다시 한번. 직선의 방정식은 함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리얼 함수인가요? 왜 아니에요? 규칙 뭐로 오겠죠? 1과 2를 모두 어겼어요. 왜냐? 지금 우리가 이쪽 라인을 생각했을 때 그쪽 왼쪽은 규칙 1을 다 어겼어요. 함수값이 없어요. 그 오른쪽은요? 함수값이 각각 2개씩이에요. 규칙 2를 어겼어요. 미음은요? 네, 규칙을 다 만족했어요. 비음은요? 규칙 뭐를 어겼나요? 1, 2 다 어겼나요? 1 어겼나요? 한번 그려보세요. 얘는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자. 우리가 의심되는 지역 위치는 지금 이쪽 라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점 라인 찍었을 때 함수값 있어요? 네, 요거 있어요.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여기 지금 규칙 지켰나요? 네. 그 오른쪽은요? 다 하나씩 만나고 있죠. 그 다음 끊어지는 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함수값 있어요? 네.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규칙을 모두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예요. 자,
우리가 함수 배우고 있으니까 가우스 함수 한번 보자. 가우스가 뭘까요? 네, 정수 부분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정수 부분이고 우리가 가우스에 대한 정의가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를 가우스 x라고 합니다. 네, 쉽게 정수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0의 정수 부분은 뭐예요?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0 진하게 칠할게요. 1의 정수 부분은 뭐예요? 1이에요. 2의 정수 부분은 2, 그 다음 3, 4예요. 마이너스 1의 정수 부분은요? 마이너스 1은 정수 부분이 뭐예요? 네,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4요. 우리가 실수 전체니까 이제 이 안에 채워야 돼. 여러분, 0.5의 정수 부분 뭐예요? 0이에요. 0.9. 0이에요. 그러니까 쭉 계속 0이에요. 어디까지? 1 되기 직전까지. 그 다음에 1부터 2가 되기 직전까지 다 1이고요. 정수 부분이 계속 2, 3, 4 이렇게 쭉 넘어가요. 자, 마이너스 0.5 얘 정수 부분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얘 마이너스 1 더하기 0.5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가우스 함수를 우리 마치 계단형 그래프라고도 불러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되게 끊어져 있으니까 함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잘 봐. 이 끊어진 지점 확인해봐. 함수값이 있어? 네, 있어요.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끊어진 지점에서도 다 함수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 사이는요? 다 함수를 만족해요. 맞죠? 자, 다시 한번 보자. 내가 지금 제일 먼저 뭘 하고 있냐면 너희들한테 함수가 뭔지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함수란 규칙 두 개를 지키면 되는데 첫 번째 규칙은 함수 값이 존재해야 한다. 모든 원소에 대해서. 모든 x의 원소에 대해서. 근데 그 함수값 규칙이 몇 개씩 있어야 한다? 한 개씩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정도 대응이면 너희들이 눈으로 되게 쉽게 볼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이 자주 실수하는 게 그래프야, 그래프. 그럼 그래프에서 보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세로선을 그어봐요. 모든 x값에다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는지 확인을 해봐요. 얘는 다 만족하죠. 얘도 다 만족하죠. 그럼 함수. 오케이? 그래서 얘를 수직 판정법이고요.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수직 판정법이라고 해요. x축의 수직인 선을 무작위로 많이 그려서. 오케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함수를 만족시키려면 규칙 두 개만 지키면 된다. 함수값이 존재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함수값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 오케이? 함수 덩어리들은 대응 덩어리에 포함됩니다. f는 당연히 펑션, 내 앞자를 딴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함수를 이야기할 때는 그 다음이니까 g, h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합니다. 우리가 x라는 집합에서 y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저렇게 쓰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y에서 y 집합에서 z 집합으로 화살표를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는 f, y, 화살표, z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화살표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자. 이렇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역함수,
라고 배웠어요. 인버스 펑션이라고 배웠어요. 오케이. 그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함수인가요? 왜요? 규칙 1을 지켰고요. 하나씩 쌌어요. 규칙 2를 지켰어요. 이번엔 화살표 반대로. 함수인가요? 왜 아니죠? 1번 규칙을 어겼고요. 2번 규칙을 어겼어요.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함수인가요? 네, 1번 규칙, 2번 규칙 다 맞아요. 그 다음에 함수인가요? 왜 아니에요? 7이 1번 규칙을 어겼어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x에서 y가 함수라고 하자. y에서 x도 함수일 조건은 우리가 역으로 보내도 규칙 1, 2를 모두 만족하려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개수여야지. 왜냐면 다른 개수라면 한 개가 남을 거고 그럼 규칙 2를 만족 안 할 거니까. 다시 한번. x의 원소 개수랑 y의 원소 개수가 일단 같아야지. 근데 이것만 만족시키면 다 만족하나? 아니요. 얘는 1번 x의 원소 개수랑 y의 원소 개수가 다 같거든. 근데 함수가 아니라. 그러면 얘는 왜 만족하는 거야? 말로 표현이 불가능해? 뭐야? 왜 안 돼, 이거는? 어떤 걸 만족시키면은 거꾸로 돌려서 응?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요. 이게 이 말이죠. 수민아! 어디? 예서 시키라고? 예서야! 수민아, 예서 대답 못하면 노래하라고. 노래 시키라고. 아, 조용히 해. 그래? 수학이 동의한다고? 설명 못하겠어요. 네, 저도 그러면 정확한 정의가 아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을 한번 서술해 볼게요. 네, 얘는 잡았어요. 개수가 다르면 남는 게 있어요. 만약에 얘가 개수가 더 많으면 그걸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럼 우린 4는 4 또는 5 또는 6에 화살표를 해야 함수가 돼. 근데 화살표를 보냈다고 쳐봐. 그럼 반대로 돌리면 왜 오류가 생기냐? 너 6 때문에. 왜? 화살표가 2개 생겨버려.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 화살표가 2개 생겨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규칙 2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건데 그 이유가 x값의 두 원소가 한 놈을 선택했기 때문에 x값의 두 원소가 어떤 하나의 y값에 몰려버리면 반대로 돌렸을 때 두 개 이상의 화살표를 쏘는 거지. 오케이? 다시 한번. x의 대응이 중복된 y값을 연결할 때 규칙 2를 어긴다. 위반.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면 거꾸로 돌려도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A, B, C가 있고 그 다음 오른쪽도 원소의 개수는 똑같으니까 1, 2, 3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 다음에 2번 규칙이 뭐였냐면 중복되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가 1 화살표 쌓았어. B는 그러면 선택지가 2 아니면 3으로 가야겠지? 3으로 갔고 2로 갔어. 그럼 얘 함수인가요? 함수죠. 반대쪽으로 생각해봐. 함수인가요? 네, 함수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얘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따가 나중에 뭐라고 볼 거냐면 역함수라고 할 거예요. 역함수의 조건. 1대1 함수일 조건, 공역과 치역이 같을 조건이라고 배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공역과 치역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자. 자, 잘 봐. x라는 원소에서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에 원소들이 대응되는데 그 대응 관계 중에 특히 이놈이 함수가 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이 각각 대응을 연결할 텐데 연결되는 얘들이 이쪽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수많은 대응이 있을 텐데 중복도 되고 중복이 안 되는 얘들도 있고 하나만 선택받은 얘들도 있고 선택 안 받은 얘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상태를 두고 우리가 용어를 정의하죠. 일단 x값 너를 정의역이라고 한다. 투표하는 친구들 정의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투표 받는 친구들 공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선택받은 친구들을 치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치역을 함수로 표현했을 때 y fx를 원소로 갔는데 그 x는 정의역에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치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 함수값들을 모아오는데 그 함수값에 대한 x는 정의역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치역은 다른 말로 함수값들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자, 너희들이 자주 헷갈리는 게 이거야. 공역과 치역 헷갈려. 숫자 0 안에 치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숫자 0 안에 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우리가 1, 2, 3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이 두 개가 놓여있어요. x가 0, 1, 2, y가 0, 1, 2, 3. 네. 집합 x에서 y 방향으로 가는 함수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라면 치역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죠. 자, 볼게요. 내가 여기에 원소가 0, 1, 2라고 해봐. 그러면 0은 어디 방향으로 가? 마이너스 1로 가. 1은 어디로 가?
0으로 가. 2는 어디로 가? 1로 가. 그럼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너를 x라는 원소, x라는 집합이라고 나열을 했고 y라는 집합이 얘를 가지고 있으면 함수인 거야. 근데 y 집합 보니까 뭐가 없어? 마이너스 1이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 대응이 빠져. 그러면 규칙 뭐를 위반하는 거야? 1을 위반하는 거야. 0에 대한 함수값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함수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2는 한번 보겠습니다. 0, 1, 2. 그럼 0에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 0, 2,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오른쪽 0과 1 함수값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고요. 실제로 대응을 써보면 x는 지금 0, 1, 2고요. y는 지금 0, 1, 2, 3이잖아. 그러면 0은 1로 간 거고요. 1은 0으로 간 거고요. 2는 1로 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 함수인 거죠. 그럼 얘 치역 어떻게 돼요? 함수 값들 모아보면 어떻게 돼요? 0과 1 이렇게 되죠. 중복되는 거 한 번 더 안 써요. 오케이. 너는 함수다. 디귿. 너도 마찬가지 0, 1, 2. 0은 어디로 가고 1로 가고 1은 어디로 가고 2로 가고 2는 어디로 가고 3으로 가요. y에 다 존재하는 원소인가요? 네. 실제로 보면 이런 거죠. 이런 화살표인 거죠. 그러니까 치역은 요것들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역을 쓰세요. 1, 2, 3.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기호 쓰시고요. 그 다음에 류 0, 1, 2 0 세제곱 0, 1 세제곱 1, 2 세제곱 8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함수라고 하지 못해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의역, 치역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함수인 그래프는 바로 복습입니다. 수직 판정법을 해볼게요. 그래프니까 제가 세로선을 그었을 때 규칙 1, 2를 모두 확인하는지 체크해봐요. 다 지켜요. 규칙 1, 2 모두 지켜요. 선생님 여기 없는데요? 얘가 연결돼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 함수요. 그 다음에 리을 함수예요. 디귿 여기서 규칙 1 어겼죠? 빨간 계속하니까. 물론 선생님 규칙 지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규칙을 안 지키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오케이? 리을 규칙 1 안 지켰고 규칙 2 안 지켰어요. 물론 여기도 규칙 지키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고요. 미음 모두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규칙 1을 모두 지킵니다. 이거 보여줬죠? 네, 계속 한 점에서 지나다 끊어지는 지점에서도 한 점에서 만나요. 계속 하다가 끊어지는 지점에서도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너도 함수예요. 오케이? 이걸 이렇게 잡아볼까? 함수인 것들이 있잖아. 치역을 표현해보자. 함수값들 표현해보자. 잘 봐.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을 함수값은 여기 싹 칠해주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친구들은 다 여기에 칠해주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그래프를 y축에 붙여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묻는 영역, 그것이 치역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묻는 영역이 어떻게 돼? 이 한 점 될 거예요. 이게 치역이야. 선생님, 얘도 그럼 치역을 이야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겠네요? 맞나요? 얘도 치역을 말하면 함수값들을 모임해버리면은 여기 영역이 칠해질 거예요. 물론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을 언급 안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 함수가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칠하게 되면 이쪽 영역은 쭉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칠해지고요. 이쪽 영역도 쭉 감소하기 때문에 싹 칠해져요. 근데 y축이 안 칠해져. 얘는요.
압축시키면 어디에 묻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 붙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 붙어요. 얘는요? 여기 지역은 어때요? 안 묻어요. 비어있어요. 0은 묻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도 우린 시역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x의 원소는 마이너스 1, 2부터 2까지. 그 다음에 y는 정수래요. 우리는 저 5개의 원소들이 정수라는 집합에 대응되나 봐 그런 함수를 찾았어요. 근데 그 함수의 규칙이 2가지로 찢어져 있네. 다시 한번. 너희가 고등 3, 중학교 때 이런 끊어진 함수를 보면 겁먹었지만 이제는 겁먹을 필요가 없다. 해석만 하면 된다. x값이 양수이면 위의 규칙을 따라주세요. x값이 음수이면 아래 규칙을 따라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x값이 양수이면 위의 규칙을, x값이 음수이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아래 규칙을 따라주세요 라고. 오케이? 자, 보자. 마이너스 2는 함수값 위아래 위아래 어디 규칙 따라요? 아래 규칙 따라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마사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5 한 번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위아래 아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하나 나오고요. 역 위아래 아래 그러니까 몇? 마이너스 1, 1 위아래 위 그러니까 여기 4 2는 위아래 위 규칙을 따르니까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치역의 원소의 합은이라고 했으니까 너 사라지고 1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보자. f가 R에서 R로의 함수를 그러니까 얘를 기호로 쓰면 이런 거야. 간혹가다 너희들이 이런 문장을 보거나 아니면 또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칠해져 있을 거거든. 이 기호가 뭔지 모르겠어. 배운 적도 없고. 이거 실수라는 뜻이야. 리얼 넘버의 R자예요. 그래서 실수, 그러니까 숫자에서 숫자로 넘어갈 건데 이런 말이에요. 결국 그냥 x에서 y로 갈 건데 이거랑 같은 이야기라고 보면 돼. 우리가 정의역을 실수 전체라고 하듯이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함수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돼. 자, 함수가 또한 규칙이 있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너를 따르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너를 따른다. 맞지? 내가 이 문제에선 필요 없지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어디서 구분이 되냐면 1에서 지금 끊어진다는 거예요. 1 기준으로 크면 2x 빼기 1을 따른대요. 1 대입하면은 1이네.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짜리. 선생님 여기 구멍 안 들어갔잖아요. 하니까 여기 구멍 뻥 뚫어줘.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너를 그리는 거야. 1 대입하면 1. 그러니까 여기 다시 칠해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게끔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 그래프의 식은 이런 끊어진 그래프가 돼. 이런 끊어진 그래프도 그래서 우리는 분리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 1 위의 규칙이야? 아래 규칙이야? 위의 규칙이야. 그러니까 위에다 대입.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얘는 3이 됐네. 2 위의 규칙이야? 아래 규칙이야? 아래 규칙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오케이. 함수 계속 연결해서 보면 서로 같은 함수를 한번 봅시다. 함수 말고 내가 여기다 집합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 서로 같은 집합. 어떤 상황이면 서로 같은 집합인가? 얘에 대한 표현이 2가지야. 첫 번째, A에 있는 모든 원소랑 그 다음에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일치할 때 이것을 우리는 A랑 B가 같은 집합이라고 해요. 또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는 상황일 때 우리는 A랑 B가 같은 집합이라고 해요. 함수 보죠. 우리가 방금 어떤 조건을 이야기했냐면 함수에 대한 용어로서는 정의역, 공역, 치역이 있다고 했어. 정의역이 X 집합을 이야기하는 거고 공역이 Y 집합을 이야기하는 거야. 치역은 어떤 기호가 없어요. 대신 정확한 정의가 표현 가능하지. 뭘 원소로 갖냐? 함수값들을 원소로 갖는다. 어떤 함수값이요? 정의역에 대한 함수값이요. 이걸 쓸 줄 알아야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려면 첫 번째 조건 정의역이 같아야 돼. 두 번째 조건 공역이 같아야 돼. 세 번째 조건 치역이 같아야 돼가 아니고 대응되는 게 같아야 돼. 자, 잘 봐. 예를 들면 정의역도 공역도 실수 전체라고 해봐. 정의역도 공역도 실수 전체야. 근데 실수 전체. 내가 만약에 잘못된 전달을 해볼게.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 모두 같으면 그것은 같은 함수야 라고 한다면 01, 01, 01, 01 너는 이렇게 대응되고 너는 이렇게 대응돼. 너가 정의역이야. 너가 정의역이야. 같아. 너가 공역이야. 너가 공역이야. 같아. 01이 치역이야. 01이 치역이야. 같아. 그러면 너랑 너는 같은 함수여야 돼. 근데 아니라고. 대응되는 것까지 같았을 때 같은 원소에 대해서 같은 함수값을 가질 때 다시 한번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서 모두 같은 함수값을 가질 때 그것을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 y는 x랑 같은 함수는 y는 x잖아요. 네, 당연하죠. 근데 봐봐. 내가 너의 정의역을 실수 전체 그 다음 너의 정의역을 정수 전체 이러면 어때? 다른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프로만 그려봐도 얘는 일직선이 되는 거고요. 얘는 점이 찍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선생님 식이 다른데 함수가 될 수 있나요? 네. 잘 봐. y는 x가 있어요. y는 x의 세제곱 있어요. 두 함수 같은 함수인가요? 다르죠. 왜요? 정의역 뭐야? 둘 다 아무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야. 공역은 어때? 실수 전체야. 근데 대응되는 게 다르니까 두 함수는 다르다고 하겠지. 어떤 예시가 있어? 마이너스 1 넣으면 넌 마이너스 1, 넌 마이너스 1. 어? 2를 대입하면 너는 2,2를 가지만 너는 2,8을 가지니까 같은 함수가 아닌 거지. 맞지? 근데 내가 정의역을 수정할게. 마이너스 1, 0, 1 이러면 같은 함수. 왜냐? 얘 봐봐. 정의역 서로 같죠. 공역 실수 전체 같죠. 자, 마이너스 1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요. 0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1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너 마이너스 1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요. 0 어디로 가요? 0. 1 어디로 가요? 1. 대응이 같기 때문에 너는 같은 함수.
선생님 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고. 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게. 정의역이 마일 0, 1이야. 그 다음 공역은 언급 없어. 언급 없으면 뭐라고? 실수 전체. 그럼 fx는 뭐냐면 x제곱이야. gx는 뭐냐면 절대값 x야. 거기다 보자. 마일 0, 1. 마일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1로 가. 0은 0으로 가. 1은 1로 가. 마일은 어디로 가? 1로 가. 0은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1은 어디로 가? 1로 가. 그러니까 같은 함수. 정의역을 잘 조절해주면 된다고. 선생님 이거는 되게 특수한 함수잖아요 라고 한다면 봐봐. 내가 정의역을 이제 찾을 거야. 공역은 실수 전체. 그 다음 fx는 뭐라고 할 거냐면 x 플러스 1이라고 잡을 거야. gx는 뭐라고 잡을 거냐면 여기 안에다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라고 잡을 거야. 4 잡을 거야. 그러면 여기 빼기 오케이. 너 함수랑 너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정의역을 찾아보자. 우리가 일단 정의역 같은 걸 공유할 거라고. 치역도 실수 전체니까 지금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같은 상태야. 우리는 뭐만 일치시키면 같은 함수가 되냐면 대응되는 함수값만 같으면 돼.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너는 지금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너는 충혈함수식이 뭐 양수고 y절편이 음수니까 뭐 요런 함수가 되지 않을까? 그럼 나는 이 점이랑 이 점에 대해서 뭐 해? 함수값이 일치해.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게 이 x값이랑 이 x값을 찾고 싶은 거야. 다시 한번 이 점의 x값을 찾고 싶은 거야. 이 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해? 교점이라고 해. 뭐 해줘야 돼? 찾아주려면 연립해줘야 돼. 그래서 두식 연립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랑 x 마이너스 1이랑 빼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3과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되고 너가 지금 3일 될 거야. 그럼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잡아버리면 넌 마이너스 1에서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2로 가고요. 너는 3에서 어디로 가요? 2로 가요. 자, 너 마이너스 1에서 어디로 가요? 그냥 내려간 거죠. 이거 안 하냐? 마이너스 2. 3은 고민하기 시작하지 마. 9 빼기 3 빼기 4니까 뭐야? 2 나오죠.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정의역을 역으로 찾아줄 수 있는 거지. 뭘 통해서? 연립을 통해서. 선생님 그러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가능한가요? 네. 선생님 그러면 3만 있어도 되나요? 네. 선생님 그럼 공집합이면요? 네, 우린 공집합에 대한 함수는 정의하지 않아요. 애초에 대응이 뭐냐면 공집합이 아닌 2xy에 대해서예요. 알겠지? 물론 언급이 나올 거야. 공집합이 아닌 정의역을 찾아라. 정의역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우리는 3개가 되겠죠. 그럼 생각해봐. 앞으로 다시 돌아가봐. 내가 이거 빼도 같은 함수 되나? 이거 2개 빼도 같은 함수 되나? 그러면 너의 정의역, 너랑 너를 같게 하는 정의역 몇 개야?
7개 2의 세제곱에서 공식합 하나 빼주면 되는 거지. 너도 마찬가지 7개가 되는 거지. 근데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가는 개수가 원소의 개수야. 이 원소가 어디서 나왔어? 교점이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만약에 내가 질문을 막 바꿔서 너랑 너의 정의역의 개수를 구해라. 될 수 있는 정의역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교점이 2개라면 3개일 거고. 왜? 2의 제곱 빼기 1이니까 3개일 거고. 교점이 1개라면 2의 1제곱 빼기 1이니까 1개일 거고. 교점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지. 맞지? 그럼 우리는 이거 답을 낼 때 2개 열림한 다음 한 개씩으로 풀어내면 돼요. 알겠나? 열림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보자. 서로 같은 함수이려면 제일 먼저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한다.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한다. 그 다음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같아야 한다. 치역이 같아야 한다? 아니라고.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각각 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같은 함수이다. 오케이? 그것은 우리는 교점과 관련이 있고 그것은 연립으로 풀어낼 수 있다. 알겠어? 알겠어? 자, 봐봐. 지금 그 다음 두 문제 4번이랑 5번 자, 4번 한번 볼게. 주함수 fx 뭐 f랑 g가 있는데 모두 -1, 0, 1 너를 정의역으로 사용을 한대. 공역은 언급이 안 돼 있네. 그럼 공역은 뭐라고? 뭐라고? 실수 전체라고. 우리 뭐만 따지면 돼?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서 대응 관계만 보면 돼. 봐봐. 너는 -1, 0, 1로 봤을 때 -1이 어디로 가? 넌 대답할 수 있잖아. -1. 너는 0, 1. -1, 0, 1. 두 개 어때? 같은 함수. 같은 함수. 자, -1, 0, 1. 써놔. 수민이한테 시키면은 이렇게 이야기 하겠지? 아닌가? 수민아, 대답해봐. 1, 2, 3. 오케이. 그럼 얘도 불러보자. -0, 1, 2, 1, 2. 그 다음 얘는? -1 대입하자. 제곱이야. 2, 1, 2. 선생님 이거를 예로 간다. 그래서 지금 대응이 같은 것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특히 제가 말했던 처음에 예시 들었던 이 세 개의 예시는 대표적인 게 x랑 x 세제곱. 선생님 그럼 x 5제곱은요? 너도 이건 먹혀요. 홀수 제곱이면 다 먹혀요. 그 다음에 절대값 x랑 x 제곱. 오케이? 너도 짝수 제곱은 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5번으로 넘어가자. 자,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너를 만족하는 함수 fx가 2를 대입했을 때 6을 만족시킨다. 그랬을 때 너를 구해보세요 라는. 자, 칠판 봐. 우리가 만약에 이 정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있나?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다가 2 대입하면 f3은 f1 더하기 f2다. 이런 거 건져낼 수 있어. 근데 모든 함수값을 모르잖아. 근데 이거 힌트 없어도 알 수 있는 함수값이 하나 있다. 뭐? 이 힌트 없더라도 우리가 저 식만 나오면 찾을 수 있는 함수값이 있다. 뭘 대입했을 때. 응? 0. x에도 0, y에도 0 대입해봐. 그러면 f 몇은? 0은 f0 더하기 f0이지. 그럼 얘는 f0이 몇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힌트를 건져냈어. 뭐 대입하겠어요? x에다가 2, y에다가 응? y에다 2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f4는 f2 더하기 f2가 되겠죠. 그러니까 12가 되지 않을까? 오케이, 힌트를 또 건졌네. 그러면 f8을 구할 수 있나? 맞지? x에다 4, y에다 4 대입할 수 있잖아. f6 구할 수 있어? x에다 뭐 대입하고? 3 대입하고 y에다가 뭐 대입하고? 3 대입하면 f6 구할 수 있지. 근데 f3을 모르죠. 우리가 f2 알고 있고 f4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f 몇이야? f6. 이걸 건져낼 수 있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문제인 거야. 다시 한번 보자. 우리가 맨 처음에 뭘 대입하냐면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가장 기본값을 찾아낼 수 있어. 그래서 f0 더하기 f0은 f0이다. 내가 방향판 해줄게. 0 더하기 0은 얘도 플러스 처음 배우는 이렇게 됐어. 그래서 f0이 몇이다? 0이다를 건져냈어. 얘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식만 있어도 찾아낼 수 있는 정보야. 근데 이제 내가 요 힌트랑 요 힌트를 안단 말이야. 두 가지 힌트를 찾아냈어. 그럼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지. x에다가 2 대입하고 y에다가 0 대입해봐.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1 더하기 1은 f1 더하기 f1이지. 그러니까 f2는 f1 더하기 f1이란 말이야. 어? 뭐가 몇이야? 6. 그럼 f1은 3 찾아냈어. 그럼 내가 찾아낸 게 뭐냐면 0, 1, 2 찾아냈어. 아, 끝난 거야. 오케이? 뭐도 찾아내볼까? 내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이거 반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너한테 마이너스 10, 너한테 20 대입한 거지. 그러면 뭐랑 똑같다? F10이랑 똑같은데. 자, 잘 봐봐. 내가 너로 쪼갤 수 있어. F10은 F1 더하기 F9 맞아? 맞아? 이거 맞아? 맞아? 그러면 이거 쭉 확장해버리면 F1이 몇 개짜리로 바꿀 수 있어? 10개짜리로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답은 30이야. 쌤, 그러면 방금 했던 것처럼 하면
F2 더하기 F2 더하기 해서 5개로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5F2라고 해도 되잖아요. F2가 몇이니까? 6이니까 5배 하면 당연히 성립하죠.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수식을 찾는 것보다 우리가 아는 정보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풀어내는 문제다. 오케이? 오케이?